네, 안녕하세요. 왕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잠깐 쉬다가 또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앞에 무슨 이야기 했지? 이래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뭐 두서없이 막 이야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떤 질문하신 것 중에 어떤 테마를 대응할 때, 그죠? 다시 사도 되는 게 있고, 또 사면 안 되는 게 있다.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죠? 좀 어려워요. 너무 좀 광범위하다 해야 되나? 추상적이다 해야 되나? 약간 어렵다.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로 할 때 가장 좀 어찌 보면 어려운 게 정치 테마. 그죠? 누구누구랑 종친이다. 누구누구 어디 김에 김씨다. 어쩐다. 어느 학교를 같이 났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테마들. 그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제일 황당한데, 근데 시장이 반응하는 건 어때요? 그리고 그 시기에 그런 식으로 몰려버리면, 그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거 뻔히 보이니까, 야, 이거 무시해. 하지 마. 하는데, 남들은, 야, 무슨 테마? 정치인 테마, 누구 테마? 그러니까 돈 벌었다 하는데, 아무도 안 해. 우리는 안 해. 그럼 어때요? 소외되죠. 포모. 그거를 견디기 어려워해요. 개인들이, 사람들이, 누구나가. 지금도 똑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는 없으니까. 그것만 올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고민하죠. 부럽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야 주식시장에서, 주식판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극복 못하면요, 다 망해요.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진실을 알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진실이 밝혀져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있으면요, 몰라요. 피리 부는 사나이. 그죠? 피리 부는 동화책. 어느 마을에, 그죠? 어떤 사람한테서 피리를 부니까 애들이 막 강시처럼, 좀비처럼 현혹대가 막 끌려가죠. 나중에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테마는 그런 거예요. 주식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 테마를 내가 참여를 한다는 거, 여러 가지 결과가 달라져요. 그죠? 이거는 독이다. 이거 덤벼들면 죽는다. 하면 안 해야 돼요. 그런 거 물리면, 그죠? 약도 없다. 지가 아프다니까 지약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한 번씩 보면, 가까이, 최근에 그런 거 있었죠. 전쟁 나니까, 이란 전쟁 막 폭격하고 하니까 초반에 어때요?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죠. 3월 달에, 2월 말쯤에. 2월 28일 최초에 공격했죠. 그러니까 3월 초에 그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했죠. 그때, 그죠? 그 질문이 막 있었어요. 이거 사야 안 되냐고. 사야 안 되냐고. 근데 하지 말랬죠. 잘못된 거라고. 주유소야. 그죠? 주유소에 주유, 그거 안에 얼만큼 있겠어요? 내가 고등어 장사야. 고등어 한 마리를 2,000원에 떼왔어. 갖고 있는 고등어가 10마리야. 그런데 갑자기 막 태풍이 몰아치고 해서 고등어가 완전 풍기현상이 벌어져서 고등어 한 마리가 막 3,000원이야. 그러면 나는 50%를 더 남겨 먹죠. 그래, 좋다고 냈다 팔았어. 그러면 나는 50%의 수익이 더 추가로 발생이 됐어.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갖고 있는 10마리 고등어를 다 팔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고등어를 장사를 나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3,000원에 내가 2,000원에 떼와서 3,000원에 좋다고 팔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마리 4,000원에. 그러면 4,000원에 떼와서 4,500원에 팔든지 아니면 고등어 장사를 안 하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주식판에만 통하는 바보 같은 논리가 있죠.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논리. 근데 주식판은 먹혀요. 대부분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 강시처럼 변해요. 끌려가요. 그게 뭐죠? 영원하다는 거. 직선 본능. 그죠? 그 주유소 저장고가 얼마만 해요? 지구만 해요? 우주만 해요? 얼마만큼 커요? 그 주유소가, 그 기름이 얼마만큼이죠? 고등어가 10마리밖에 없는데 시장은, 그죠? 그 안에 이 사람은 고등어를 무한대로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얼마? 곱하기 10년 동안, 20년 동안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3월 초, 그러니까 2월 28일부터 지금, 그죠? 흥구석유, 이런 거 가격 한번 보세요. 차트 어떻게 돼가 있는지. 제일 황당한 게 그 한국석유라 그랬죠. 한국석유. 한국석유 어때요? 급등했다가 아마 다 빠졌을 거예요. 최근에 확인은 안 했는데. 그때 수도 없이, 그죠?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던졌죠. 지금이라도 사야 안 되냐? 이거 아니, 사면 안 되는 거라고. 사면 안 된다 했는데 막 한국석유 상한가가, 이거 뭐야? 좀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예? 한국석유 사고 싶은데 이거 사지 말랬죠. 근데 사지 말했는데 다음날 상한가가 황당한 일이 막 벌어져요. 한국석유가 그때 평상시에 그죠? 한 14,000원? 한 요 정도에 노는 회사가 아마 한 35,000원대까지 확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 뭐 공시 하나 나왔죠. 회사에서 관계자들, 대주주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회사 관계자들이 주식을 팔아먹었어. 그것도 한 3만 원대 고점에. 지구가 생각해도 황당하죠.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바보라는 거, 멍청하다는 거 그때 설명드렸죠. 한국 석유는 석유 파는 회사가 아니고 아스팔트라 했죠. 아스팔트. 아스팔트 설명해 준다고. 그죠? 석유를 추출하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쫙 정제가 되고 분류가 되는지 말씀드렸죠. 제일 마지막에 아스팔트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아스팔트 가격도,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한국 석유는 손해를 본다 했죠. 근데 손해를 보는데 시장은 상한가 가고 있어. 이런 바보 같은 황당한. 근데 어때요? 저는 어때요? 이거를 설명해 주면서 유가라는 것은 이렇다 설명해 주면서 한국 석유는 유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회사가 손해를 본다. 그래서 사면 안 되는 거다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틀리죠. 다음날 상가 갔어요. 그럼 어때요? 그거를 못 샀다고, 그죠? 한탄을 하는 사람, 그걸 못 사게 말린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바보가 되겠죠. 진실은 필요 없어, 시장은. 그죠? 테마가 강풍이 불 때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너 때문에 내가 주식을 못 사서 결국은 이익을 못 봤잖아. 이 바보 같은 방장아. 네가 무슨 주식 한다고 깝죽대냐. 상한가 갔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시장 반응이에요. 지금 어때요? 똑같아요. 어디 가서 내 주식 좀 한다. 오래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마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욕먹어요. 바보 소리 들어요. 왜? 그게 주식 광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식 좀 했다는 사람이 바보 천지 소리 듣는 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전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따로 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근데 어때요? 테마도 그런 거예요. 그 테마라는 광풍이 불 때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가 또 뭔 이야기 나요? 재건. 한때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엄청나게 우라먹었죠. 우크라이나 재건. 근데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재건, 무슨 돈으로 재건할 거죠? 지금 또 어때요? 이제는 이란 재건, 아랍에미레이트 재건 하고 또
막 들썩들썩 하고 있죠. 그게 테마예요. 진짜 돈을 벌지 안 벌지, 재건에 참여할지 안 할지, 우리나라가 그 재건에 끼기는 할지 안 할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전 세계 우리나라만 시멘트 파나요? 우리나라만 중장비 파나요? 우리나라만 만들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죠. 그게 주식판이에요. 그게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노는 게임이에요. 그죠? 툭 하면, 재건하면 제일, 그죠? 자주 거론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정권방송에서 툭 하면 떠드는 거 있어요. 전진건설 로봇. 웃기죠? 로봇 붙어 있으니까 로봇 움직일 때도 따라 움직일 때도 있고, 재건해 움직일 때도 있고.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거 지을 때 가면, 그 펌핑카 있죠, 펌핑카. 레미콘이 와가지고 레미콘을 확 들이부면, 그걸 쭉 빨아당겨가지고 코끼리 코같이 길다는 호수 달린 차가 아스팔트를 확 쏟아내요. 그 펌핑카라 그러죠.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그 전진건설 로봇이거든요. 로봇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전진건설 하면 딱 끝내면 좋은데, 전진건설 로봇 해놨어요. 그 특수 차량이죠. 이거 만드는 회사요. 근데 이 만드는 회사가 매출액 해봐야 한 2천억대, 이익은 한 300억? 그 정도예요. 뭐 2천억 매출액에 300억 벌면 뭐 알짜배기죠. 빵빵해. 그렇지만 문제는 뭐다? 한참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가총액이 한 9천억 넘을걸요. 지금 가격도. 최근에 떨어진 게 그래. 한때는 한 1조 5천억까지인가 본 것 같은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야들이 거기 가가지고 펌핑카를 팔아먹는다는 뭐 그런 것도 없어. 얘들만 만든다는 것도 없고. 그냥 테마예요, 테마. 근데 또 종전 분위기 하면 이런 거 확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왜 사? 근데 시장 반응은 틀린 거예요. 그죠? 그 바보들의 행진. 내가 그 사이에 끼어서 같이 행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할 것인지. 그런 거예요. 주식은, 테마는 뭐라 했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테마예요. 테마는 보통 몇 달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세력들은. 저가에 남들이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사서 그 시기가 되면 그럴싸하게 비싸게 팔아먹고 떠넘기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기도 하고, 그죠? 낮에는 덥고 좀 애매한 날씨죠. 근데 올여름 어떻게 돼요? 올여름은 무조건 더울 거예요. 100% 제가 장담을 해요. 올여름은 더울 것이라고. 그리고 올 겨울은 무조건 추울 거예요. 아마 눈도 올걸요. 무슨 이런 바보 같은 소리야. 그죠? 근데 이게 테마예요, 테마. 사람들은 망각을 해요. 여름이 되면 더울 거라고 당연한 거죠. 근데 주식파는 그게 안 통해요. 망각을 해요. 아무도 관심 없어. 올여름에 대해서는. 근데 막상 여름이 되면, 그죠? 난리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그죠? 앞전에, 영상 때 설명드렸죠. 엘니뇨. 올해는 엘니뇨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엘니뇨가 발생되면 이상기후, 고온, 그죠? 막, 뭐 엄청나게 물난리도 나고, 또 고온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고온 다습, 그죠? 엄청나게 더울 거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죠? 이 고온 현상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엘니뇨 때문에. 엘니뇨는, 그죠? 뭐, 세계적인 기상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봐요. 주식적이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어. 근데 앞전에 설명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 봐요. 아, 내가 세력이라면 올해가 엘니뇨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럼 여름 되면 그 무더위와 함께 사상 최고, 그죠? 100년 만에 무더위 또 무조건 떠들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름 관련주들이 또 확 폭등을 하겠죠. 뻔한 이치 아닌가요? 그러면 시대적인 흐름, 변화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여름 되면 선풍기 만드는 회사들이 잘 팔렸어요. 요즘 사람들 선풍기 안 사죠. 그러니까 선풍기 만드는 회사는 별로,
그럼 시대적인 흐름 바뀌었어요. 그럼 요즘 뭐죠? 대표적으로 그죠? 이 배송 문화, 아침 저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편함에 익숙해져 있어. 그러면 모든 것들을 그죠? 아침에 쿠팡 뭐 이런 데 배달시키죠. 그러면 뭐 지금은 괜찮다 칩시다. 신선식품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떤 비닐팩에 물 넣어서 얼음을 만들어서 넣어도 견디네요. 근데 조금 더 더워지면 어때요? 아이스팩, 그죠? 물 넣어서 해봐야 이거 얼마 못 가. 그리고 많은, 그죠? 업체들 문제가 생기겠죠. 신선식품 이런데. 그러면 딱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죠? 드라이 아이스 풍기 현상. 더구나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그죠? 조선 업종에서도 밀접하죠.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요즘 지금 조선 호황이죠, 호황. 초호황. 그래 되면 여기저기 난리 나겠죠. 그래 되면 올여름에는 틀림없이 드라이 아이스 풍기 현상 한 번은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 또 물난리 나면 뭐라 했어요? 그죠? 물난리 나면 뭐 농약. 그죠? 그러면 또 농약 관련주들이 막 오를 거다 그랬죠. 항상 엘니뇨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지금 매집을 해서 여름에 팔아먹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테마예요. 그게 반복되는 거죠. 어떤 테마라고 해도 이 테마를 내가 지금 손을 댈 수 있는 게 없는 거냐. 첫째는 부실기업이냐. 그죠? 이런 거 다 빼야 되죠. 부실기업 접어. 이거 접어. 이거 접어. 이거 접어. 이거 접어. 최종적으로 남는 회사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개를 골라낸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다고 다 팔아치우고 있어. 계속 빠져. 그럼 어때요? 땡큐죠. 감사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샀다고 한탄하고 그거를 어떻게 살까 말까 고민할 게 아니고 진짜 주식생이면 그죠? 엘니뇨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들이 버린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 생각하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살 생각을 해야지. 그게 투자지. 그죠? 그게 정석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도 되는 주식, 안 되는 주식이 있다 그랬죠. 테마도 있다 그랬죠. 지금 아가방 이런 거 어때요? 저도 안 봤어요. 최근에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한때 한동훈 테마, 아가방 막 급등 막 난리 다녔죠. 그죠? 다 그런 거예요. 테마가 그런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그죠? 대구, 신공항, 이런 거 쳐다보고 투자했다. 지금 막 갑자기 막 정권이 희한하게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하니까 고생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 있는 악재가 있고 예상을 전혀 할 수 없는 악재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앞으로 어떤 테마가 생기겠다. 이거를 예상을 할 수 있는 테마가 있고 못하는 테마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6월달 되면 스페이스 X 또 상장 이래 나오겠죠. 우주항공 테마 막 설치죠. 우주항공 ETF 막 설치죠. 그리고 서점에 가면 ETF 중에서 뭐 우주항공 뭐 ETF 뭐 어쩌고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많아요. 그 중에 한 90%는 제가 보니까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일기장 수준이죠. 우리나라에서 스페이스X 수혜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 없어요. 뭐 우주항공 한다 해서 항공기 부품 만든다 해서 그게 최첨단 항공 착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은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불과해요. 그냥 2차 산업 그 정도지. 최첨단 항공, 스페이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착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휘말리면, 그죠? 나중에는 또 손실, 이래 보는 거예요. 주식 파는 그런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의존을 해요. 그죠? 인공지능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변호사,
이런 것들이 가장 빨리 없어질 것이다. 왜? 암기죠, 암기. 그런 부분은 특화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를 가르쳐줘요. 근데 인공지능의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잘해. 물론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엮어서 그럴싸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그런 거를 했죠. 삼양통상을 막 그걸 하면서 이거 묻어놔도 된다. 들고 가보자. 그랬는데 한 분이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삼양통상이 삼양사 계열사인지 처음 알았다는 거. 아닌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죠?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이거 요즘 초강세인데, 삼양식품 초강세인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냐? 그죠? 그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걸 대체 누가 그래요? 하는 거.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또 캡처를 해줘. 보니까 저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럴싸하게 엮는 거예요. 엮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 중에서 구라도 많다는 거죠. 허구도 많다. 지가 보니까 삼양통상, 삼양사, 삼양식품 같은 삼양이니까 그냥 에이 패밀리 맞겠지 하고 엮어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너희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겠지. 족보를 바꿔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최근에요. 그 주식판도 인공지능으로 투자하네 어쩌네 하면서 광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인공지능 단타 매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유혹하는 찌라시들 막 넘쳐나죠. 앞전에 봤던 기사인데 재미있던 게 인공지능한테 투자 대회를 열었어요. 인공지능 투자 대회. 그런데 그게 챗GPT, 제미나이 또 그록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그죠?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봤고, 그 다음에 엔트로픽 요즘 그죠? 막 핫하죠? 엔트로픽의 클로드 소네트인가? 그거. 그리고, 이쪽에서 가상화폐 관련돼서 돈을 주고 너희끼리 매매해봐라 하고 막 투자 대회를 했죠.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챗 GPT가 마이너스 한 60 몇 프로 났어요. 돈 다 잃었죠. 챗 GPT가 마이너스 60 몇 프로, 제미나이가 마이너스 50 몇 프로. 뭐야? 일론 머스크의 그록 같은 게 마이너스 45%인가 그랬어요. 제일 양호한 게 엔트로픽이 그쪽이 마이너스 한 30%. 결국은 돈 다 잃었어요. 제미나이, 그죠? 제미나이 믿고 했으면 반동갈이 났고, 챗GPT 믿고 하면 60% 손실. 이게 현실이란 거죠. 인공지능은, 그죠? 걔네들 자체가 터미네이터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 결국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의 조합이지. 그죠? 미래 영역이다. 예언이다. 그래 볼 수는 없다. 그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의 한계다.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비슷한 분야에서 뭔가 효과를 낼 수는 있겠죠. 데이터를 빨리 분석을 해가지고 조합을 낸다. 그건 가능해요. 뭐 바둑 같은 거. 그죠? 바둑을 했을 때 한때는 그죠? 이세돌이라는 기사를 두고 그죠? 전 세계가 비웃었죠. 야, 바둑 뜬다 하더만 인공지능한테도 깨지냐? 그죠? 그래서 겨우겨우 인공지능한테 한 판 이겼어. 많은 비아냥. 그런데 그 이후에 그죠? 실제 해보니까 어때요? 인류가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인간으로 남아있죠. 이세돌.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이 있다. 그런데 주식이란 것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
너무 변수가 많은 거예요. 속임수도 많고, 특히 단타, 테마.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가 뭐냐? 테마예요, 테마. 대체 걔네들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해요. 이 주식이 왜 움직여? 이게 왜 움직이냐 하면, 야하고 대통령 후보인데 얘가 김해 김씨잖아. 근데 이 회사가 김해에 있어. 그래서 엮여서 오르는 거야. 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테마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어요. 이 테마를 인공지능이 이해를 하겠어요? 분석을 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김해 김씨라서 확 오르는데 얘는 인공지능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데이터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잠깐 그 밴드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죠.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주식이 핫해지니까 해외 직거래를 허용하면 외국인들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수혜주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는 관점은요, 그것은 증권사의 홍보용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맨날 나오는 이야기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하듯이 비슷한 거예요. 해외 직거래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론 편의성은 주죠. 근데 여러분한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몇 개를 알고 있어요? 다들 몇 년씩 투자했죠. 바보는 아니죠. 근데 미국 주식 한 몇 개 알고 있어요? 요즘 가장 핫한 M7 하면 숨도 안 쉬고 바로 몇 개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국 주식 대체 몇 개를 알고 있어요? 그럼 미국 주식 내가 알고 있는 건 한번 써보세요. 몇 개가 되는지. 그죠? 똑같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동안 못 샀느냐?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면 미국 주식이 버젓이 있고 우리나라 주식이 있어요. 뭐 약간 비약하자 하면 제가 보는 관점을 해요. 어떤 거죠? 뭐 동남아 이런 데도 다 주식이 거래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주식을 한 번도 호기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굳이 국장이 있는데 뭐하러 저는 미장도 잘 안 해요. 왜? 아무것도 없어. 뭐 제가 그 회사를 분석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 그냥 사놓고 재수 좀 오르겠지. 뭐 그런 개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역으로 우리나라 증권사가 모든 보고서나 이런 애널리스트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막 보편적으로 하느냐. 미국보다 더 잘 하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하는 거죠. 차트, 단타. 이런 거는 수도 없이 기법을 만들어서 무료로 업데이트해서 차트를 쫙 깔아줘. 미국은 어때요? 미국인들한테 물어봐요. 주식 투자를 합니까? 하면 한대. 근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면 그냥 펀드 매니저한테 맡긴다고요. 왜? 그건 전문 분야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특수한 전문 분야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요. 펀드 매니저한테 주식을 맡기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주식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 똑같은 거예요.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래요. 열에 한 100명에 99명은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요. 그들이 대행을 해서 매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개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개방을 해줬다 해서 얼마만큼 많은 돈들이 밀려 들어올지, 또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얼마나 많이 살지, 과연 살지 의문이에요. 끽 해봐야 그죠? 시가총액 상위 한 10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한 몇 개, 그 정도죠. 아마 외인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가장 황당해 할 것이고, 코스닥은 아예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사기 어떤 그런 기업들이 넘쳐나니까 몇 년 동안 적자 났는데 몇 년 동안 적자 끝없이 적자인데 시가총액이 막 10조 이래 돼 있어. 그네들 입장에서 대출 대상이야. 근데 이거 왜 이래? 이 회사가 왜 이래 비싸? 이 회사는요, 언젠가는 세계 최초의 신약을 개발할 거예요. 세계 최초의 표적 항암제를 만들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 대접을 해주고 있어요. 10년 동안, 예. 앞으로도 계속, 예, 아마. 이 회사는 왜 그래? 이 회사는 2차 전지 만들어요. 근데 언젠가는 잘 팔릴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세계 탑이야. 아니, 중국 회사 다 빼고, 중국 회사 다 빼고, 우리가 아마 제일 잘 만들걸요. 이런 시각. 이게 먹힐까요?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한테 개방한다 해서 살까요? 그네들이? 오히려 더 우리의 치부만 밝혀지고, 야, 한국 시장 진짜 위험해. 하지마. 쟤네들 정말 골 때려. 특히 코스닥, 그 희한해. 말도 안 되는, 버블도 그런 데가 없어. 저 무시해. 하지마. 한국 시장 위험해.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죠? 무슨 자신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두 개 믿고 개방을 한다? 열어준다? 돈이 밀고 들어올 것이다. 끼게 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두 개 갖고 현대차 넣어줄까? 세 개 갖고 미국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다고? 뭔데? 어떻게? 그게 국뽕이라는 거죠.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거기 현혹돼서 뭔가를 하는 순간 손실이 급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주식은 또 우리한테 속일 거예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엄청나게 높다. 물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체급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7,000포인트, 10,000포인트 갈 수도 있어요. 돈의 힘으로. 근데 과연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만일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기존에 있던 이미징 마켓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이 주식들은 어떻게 되지? 다 팔아야 안 돼요. 내가 그죠? 초등학교 1학년에 편입을 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유치원을 다녔어. 유치원에 다니다가 이제는 컸어. 초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어. 그러면 유치원에 있던 그 교재, 책들 다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지 않을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된다면 그 전에 있는 이미징 마켓의 기준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이 주식들은 어떻게 되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된다. 주식이 오른다고 무조건 한 상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당장 걱정해야 될 것은 뭐죠? 지금은 개인과 외인들의 싸움이에요. 기관 어디 갔어? 연기금 어디 갔어? 걔네들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족쇄가 묶여 있으니까. 족쇄가 왜 묶여 있어요? 왜 묶여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냥 요게 주식점 올라갈라 하면 연기금에서 주 판다고 저 나쁜 놈들 막 욕이나 하죠. 근데 기본 룰도 몰라. 한때는요, 국민연금이 우리의 버팀목이야. 근데 지금은 가장 위험한 존재로 지금 점점 바뀌고 있어. 그 위험한 존재가 뭐죠? 왜 그래요? 리밸런싱 이런 거죠. 규정이죠. 5월 한 중순 그때 되면요. 중기자산 배분안 이 관련해서 국민연금에서 확 토론이 벌어질 거예요. 원래는 1월 달에 해야 되죠.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이게 야, 억막 만들래? 그나마 조금 살아나는 거 그 찬물 퍼불래? 야, 지금은 스톱. 멈춰. 그래서 1월 달에 리밸런싱 자체가 유예됐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규정이. 2026년도 목표는요. 14.9%가 목표치예요. 한도. 14.9%만큼 이 계좌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공차는 있어요. 허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였는데 그것도 좀 올렸죠. 올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범위 내에서 움직여요. 그리고 기준은 14.9%예요. 근데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25% 돼 있어. 4월 말 기준 25%. 한참 오바죠. 14.9%가 목표인데 25%니까 한 10% 지금 오버돼 있어. 단계 있어. 그러면 10%를 덜 내야 돼. 밸런스 조정.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국민연금에서 그 갖고 있던 그 양만큼 시장에다가 쭉 팔아야 돼. 매도를 해야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 왕창왕창 팔아치워야 돼. 코스피 시가 좀 상해주고 왕창왕창 팔아치워야 돼. 매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15%, 14.9%가 룰인데 25%, 그 10%, 그 20%가 돈으로 한 사람 얼마 되겠어요? 이게 지금 쏟아붓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매수로 사주는 게 아니고 지금 퍼블 대기하고 있어요. 그게 5월달, 그죠? 대충 5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중기자산 배분, 이 관련된 이 회의를 해서 지금 당장 매도하자, 팔자. 이래 되면 계속 매물 압박을 받는 거예요. 외인도 팔고 국민연금도 퍼붓고 결국은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계속 올라가. 삼성전자 30만 원 가? 하이닉스 300만 원 가? 갈지 안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는 위험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업을 해도 상관없고 국민연금이 팔든 말든 상관없고 외인들이 팔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적금 깨서 삼성전자 사면 돈 번다 하더라. 여기에 휩쓸려 갈 거예요. 모르죠. 개인들은 관심 없어요. 공부 안 해요. 그냥 뭐 조금 내 것만 쳐다봐.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5월달에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중기자산 배분이라는 이런 관련된 중요 회의가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 미친놈 취급받아요. 어느 나라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삼성전자 없는 거야, 빙신아. 아시, 이런 소리 하면 또 이 영상이 잘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죠? 그런 대접 받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나요? 삼성전자 나는 없다고 그냥 부러워하고 한탄만 했는지, 아니면 5월 달에 국민연금이 어떤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상태인지, 중기자산 배분이라는 게 뭔지, 그 기준이 14.9%였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얼만큼인지,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어떤 매물이 쏟아지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있다 하면, 그죠?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처음 듣는데, 모르겠는데, 그런데 삼성전자 없다는 거, 배가 아프다는 거, 지금이라도 살까 고민을 했다는 거, 그거는 맞다 하면, 그죠? 나의 미래는, 나의 결과는, 나의 계좌는 무사할까요? 안전할까요? 여러분의 계좌는 안전하십니까? 그죠?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많은 돈들이 주시장으로 몰고 있어요. 특히 퇴직연금. 퇴직연금도 보면요, 무턱대고 확 퇴직연금 전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퇴직연금에서 주식 투자 가능한 자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2024년도에 58조, 25년도에 84조, 그리고 26년도 3월 기준으로 그 지금 100조가 다 돼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으로 확 밀고 들어와. 그래서 수급이 개선이 되고 계속 주식이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요, 이런 돈들이 외인들의 사상 최고 매도 물량을 사상 최고가에 다 받아주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노조가, 그죠? 성과금을 이영업이익에 10%를 내놔라. 쪽팔리게. 어쩌고 저쩌고. 그들만의 성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요,
한 번씩 하다 보면 수많은 고비가 있어요. IMF 때 수많은 은행들이 망했어. 거기에서 몇 개를 선별해서 나라의 세금으로 그 은행을 살려줬어. 그런데 그 은행은 지금 돈놀이 장사를 해서 이자를 받았어. 그 돈으로 걔네들이 성과급 잔치를 해. 천문학적으로 받아가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은 거진 없을 거예요. 저밖에 아마 저 같은 사람이나 하지. 아마 없을 거예요. 최근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KB금융, 뭐 BNK 금융지주 이런 것들은 배당주로 이제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많은 은행의 적금이고 뭐 돈들이 다 빼가 증권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 걔네들은 이익이 점점 줄어들겠죠. 은행들은. 이걸 계속 들고 있어도 되나? 이제는 바꿔야 안 되나? 시대적인 흐름이 이렇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봐요.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의 세상은 어떨까? 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세상은 점점 변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란전을 통해서 세상은 변하고 새로운 걸 배워요. 그리고 영원히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우방이 아니라는 것도 많은 국가가 배워요. 우크라이나가 그 많은 핵을 다 그죠? 없애고 지금 어떤 고전, 시련을 겪고 있는지 배우겠죠. 지켜줄게 약속한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 세계는 보고 있겠죠. 그것을 보고 있는 이란이 미국의 그 말을 믿고 핵을 포기한다. 계속 포기할까? 과연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이유는 만일 종전을 했다면 그 이유는 다시 평화가 올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자국주의, 그죠? 극도로 변할 것이고 자원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은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그죠? 네 편, 내 편, 우방 이런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그죠? 이 대표적인 게 뭐 코발트, 망간, 흑연, 히토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 제한 품목으로 묶여버렸죠. 국가의 허락 없이는 수출도 하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최근에는 그죠. 텅스텐도 난리죠. 자원 전쟁, 공급망 전쟁. 이 속에서 삼성전자는, 그죠? 삼성전자는 뭐 상관없어. 우리는 이거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알아서 다 자급자족해서 다 만들어낼 수 있어. 그게 가능할까요? 만일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원자재 수급이 다 차단되고 안 되고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삼전 노조가 나서서 알아서 다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국가가 또 나서 주기를 바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그죠? 애매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부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처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는 각자가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죠? 세상을 보면서 또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고, 또 이 시기에 여전히 나는 주식을 투자한다. 삼성전자 있다 없다가 아니고 여전히 나는 주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뭐 그 자체로 이 시기를, 이 시장을 즐긴다. 앞으로 10,000포인트가 간다 하면 그 시기에도 저는 주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부를 축소했냐, 돈을 많이 벌었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계좌가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만족한다.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 만족한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제가 하는 주식의 어떤 길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